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도넛 크기의 무거운 팔찌, 거대한 귀걸이, 목걸이를 착용했고 목깃은 반짝이는 구슬과 돌로 장식했어요.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또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가발도 발명했어요. 아마도 매일 아침 머리를 스타일링하는 게 너무 귀찮았나 봐요. 이해해요. 그냥 삭발한 머리에 가발을 쓰고 제 시간에 출근하는 거죠. 어떤 가발에는 보석도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의 이집트 옷은 리넨으로 만들어졌어요. 더운 곳이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옷은 수수하게 입었지만 보석 장식은 남달랐어요. 부유하든 아니든 큰 목걸이는 필수였죠. 시선을 확실하게 끌 수 있는 건 금이었지만 값싼 금속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 머리에 이상한 모양의 원뿔이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헤드콘은 왁스와 오일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용도는 잠깐, 제가 이걸 제대로 읽고 있는 거 맞나요? 체온으로 녹여서 달콤한 향이 나는 기름이 사방에 퍼지도록 하는 거였어요. 미끌미끌했겠네요. 클레오파트라에게는 트레이드 마크인 눈 화장법이 있었는데 이집트인들이 아마 마스카라를 발명한 최초의 사람들일 거예요. 꿀, 검댕이, 물, 그리고 악어 똥을 섞어 만들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혼합물을 속눈썹과 눈썹에 발랐죠. 냄새는 별로 안 좋았겠지만 적어도 과거 사람들이 사용했던 독성 납 아이라이너보다는 안전했어요. 천연 재료니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웃 이집트로부터 영향을 받긴 했지만 울로 만든 옷을 입기도 했어요. 좀 더웠을 거예요. 옷은 색깔이 다양하지 않았고 대부분 흰색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싶으면 직접 염색을 해야 했어요. 곤충을 사용해서요. 이건 꼭 과거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화려한 색깔의 사탕을 먹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색소의 일부는 딱정벌레에서 얻었을 수도 있어요. 립스틱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고대 그리스인이었다면 면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면 티셔츠를 입고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는 분, 고대 그리스 귀족이 된 기분이 드나요? 아마 여러분은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이 몇 켤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신발은 특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맨발이었어요. 이집트에서처럼 그리스에서도 가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가발은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졌어요. 훨씬 나중에 중세시대 사람들은 가발에 가루를 뿌려서 라벤더나 오렌지 향이 나게 했어요. 그 시절에는 비누가 흔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가발에 가루를 뿌리는 게 도움이 됐어요. 고대 로마의 옷은 그리스에서 입던 옷과 꽤 비슷했습니다. 두 가지 옷 종류가 있었어요. 토가와 튜닉이었죠. 튜닉은 모든 사람들이 입었지만 오직 로마의 귀족들만 튜닉 위에 토가를 입을 수 있었어요. 토가는 매우 넓고 길이가 5.5m에 달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착용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입을 수 없었겠네요. 설거지를 자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분리호 소매가 달린 드레스를 좋아했을 거예요. 수세기 전 자신의 높은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긴 소매의 옷을 입었습니다. 12cm가 넘는 여분의 소매가 달린 옷을 입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비록 이런 소매가 움직임을 많이 제한했지만 중세 프랑스에서 매우 큰 유행이었어요. 수백 년 전 많은 유럽 남성들은 우스꽝스러운 신발을 신었어요. 신발은 매우 길고 뾰족한 끝이 달린 특징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발 끝이 더 길었어요. 하지만 신발이 너무 길어지자 처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끼나 심지어 말털 같은 물건을 채워 넣었어요. 마치 거대한 새부리처럼 보였죠. 그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눈썹을 미는 거였죠. 이마를 드러내는 것이 유행이었고 이마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영국에도 패션 트렌드가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얗고 빛나는 미소를 갖기 위해 많은 돈을 쓰지만 영국의 튜더 시대에는 여성들이 부유해 보이기 위해 일부러 이를 검게 칠하곤 했습니다. 설탕은 구하기 어려웠고 부유한 사람들만이 설탕을 살 수 있었어요. 부유할수록 설탕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치아가 더 검게 변한다고 믿었죠. 만약 이미 가짜 검은 치아를 자랑하고 있고 튜더 시대를 뒤흔들고 싶다면 이 스타일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16세기에 남성과 여성 모두 소매를 솜, 양모, 톱밥 등으로 채웠어요. 기본적으로 굿이 가짜 근육 셔츠라고 할 수 있죠. 할로윈에 슈퍼맨 의상으로 입으려고 만든 옷처럼 말이에요. 소매를 많이 채울수록 더 강해 보였어요. 어떤 남성들은 더 근육질처럼 보이기 위해 종아리 부위, 심지어 배까지 채웠어요. 이제 모든 것이 탄탄해 보이도록 금속 코르셋으로 지지된 목 주변에 러프를 더하기만 하면 돼요. 짜잔! 진정한 튜더 시대 사람이 됐어요. 16세기에 베니스에 살았다면 초핀을 장만해야 할 거예요. 이 불편해 보이는 신발은 진흙 속을 걷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기를 얻게 된 진짜 이유는 500년 전 베네치아의 인스타그램 때문이었어요. 그 신발은 키를 더 커 보이게 했고 키가 클수록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졌거든요. 그 시대의 패셔니스타들은 그 신발을 신고 초상화를 그리곤 했어요. 친구들을 질투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마카로니는 그저 파스타의 한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류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패션 스타일이었어요. 마카로니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세요. 18세기 중반에 살아야 해요. 엄청나게 과장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사이즈의 가발을 쓰고 그 위에 작은 모자와 깃털이 있어야 해요. 밝은 색의 스타킹을 신으세요. 가급적이면 줄무늬가 좋아요. 바지는 꽉 끼일수록 더 좋아요. 레깅스가 제일 좋겠지만 당시에는 라이크라가 없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팡이로 마무리하세요. 깜빡할 뻔했네요. 앞으로 수십 년, 아니 몇 세기 동안 놀림받을 준비를 하세요. 이 정도면 패션 테러리스트 아닌가요? 19세기에도 기이한 유행은 계속됐습니다. 지나치게 큰 러플 드레스가 뜨거운 인기였어요. 이런 드레스가 뜨거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 불이 잘 붙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테스트 결과 그런 종류의 드레스는 1분 안에 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무섭네요. 양말은 아닐린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름이 왠지 몸에 안 좋을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수은도 사용됐어요. 모자는 모피로 만들어졌는데 모자 제작자들은 모피를 붙여 펠트를 만들기 위해 수은을 사용했어요. 그걸 착용한 사람들은 유독가스를 흡입했죠.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독성 성분이 있었는데 그건 비소였어요.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녹색 옷은 많은 양의 독성 염료를 사용한 긴 화학 처리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초록색 드레스는 매우 비쌌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사람이 비소에 노출되지는 않았어요.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 스타일리스트들이 그 시대에 가장 유행하던 밤색으로 머리를 염색하라고 추천했어요. 황사는 가장 효과가 좋아서 아무리 까만 머리라도 밝은 색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이런 독성분을 온몸에 사용했어요. 일부러요.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은 앉거나 걷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무거운 크리놀린을 입었는데 그건 드레스를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철창이었고 말털이 박힌 금속 코르셋을 입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남자들도 그에 못지 않았어요. 풀을 먹여서 구부러지지 않는 칼날을 셔츠에 꽂았고 그런 셔츠를 입은 채로 실수로 잠이라도 들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었어요. 이제 19세기 미국이에요. 사람들은 화장품에 비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조업체들은 그들의 제품이 얼굴의 결함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장담하면서 비소를 웨이퍼에 추가했어요. 첨가한 비소의 양은 피부를 맑게 하고 창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채소와 과일도 몸을 해치지 않고 똑같은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방사능 크림은 20세기 초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라듐이 풍부한 이 제품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없애주고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도 20년은 젊어 보이도록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방사능으로 인해 광채가 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20세기 초 최악의 패션 트렌드는 호블 스커트일 거예요. 두 다리를 서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밑이 좁은 치마였어요. 사람들은 이 치마가 다리를 가늘게 한다고 믿었어요. 또한 천을 덜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좋은 방법이었죠. 우와, 패션을 위해서 정말 별걸 다 했네요.